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질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눠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과 무생물을 구성하는 물질로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탄소를 기반으로 한 물질이죠. 탄소를 기반으로 한 물질들. 예, 그래서 탄소 화합물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를 기반으로 한 물질이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무생물을 구성하는 물질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탄소가 2주기 14족이니까 거기에다가 뭐 규칙을 맞춰준다고 할까? 라임을 맞춰준다고 생각해서 3주기 14족으로 구성된 규소로 구성된 화합물,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진 지각을 구성하는, 그죠?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요,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때요? 규소를 중심으로, 규소가 3주기 14족이니까 공유결합 4개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4개의 산소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규소를 중심으로 산소 4개가 공유 결합된 규산염 광물을 우리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 어때요? 아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죠? 규소를 중앙에 두고요. 각 사면체의 꼭지점에 규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정사면체 구조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마이너스 4가에 음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이런 규산염 규산염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얘가 기본적으로 규산염 하나가 독립적으로 뭉쳐져 있는, 그죠? 뭉쳐져 있고 주변에 있는 마그네슘이랑 양이온이랑 결합되어 있는 걸 독립형 구조라 불러요. 그냥 규산염 광물들을 규산염 사면체들을 뭉쳐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감남석입니다. 대표적인 광물이. 그러다가 양쪽에 산소를 공유하면서 한 줄로 길게 이어진 걸 단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휘석이 대표적이고요. 그 사슬이 2개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걸 복사슬. 그런 사슬들이 쭉 연결돼서 판 모양으로 결합되면 판상 구조인 흑음모가 그렇게 된다라고 보일 것 같아요. 망상 구조는 그런 규산염 사면체의 산소 4개가 주변 사면체와 모두 공유를 해서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판 모양으로 쭉 입체적으로 위로 쌓으려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망상 구조고요. 장석이나 석영이 그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으로 갈수록 결합이 많아지고 두꺼워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많아지고, 공유하는 산소가 많으니까 어떨까요? 규소 1개에 대한 산소의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합이 많아지게 되죠. 결합이 많다는 건 뭐야? 단단하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화의 강한 정도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규산염 사면체가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로 가면서 일어나는 변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런 결합 구조가 풍화의 강한 정도나 결정형 쪼개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남석, 희석, 갑성석, 흑음모, 장석, 석영이 각각의 결정형과 쪼개짐 또는 깨짐을 나타내게 되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뭐 마침 여러 가지 광물들 나온 김에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이제 어두운 색 광물이 들어가 있는 감남석, 희석, 갑산석, 흑음모는 어두워 보이고요. 장석이나 석영은요
어두운 광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밝게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요. 물질,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그 중에 무생물, 그 중에 규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기가 메인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니까 꼭 구조나 모양별로 해가지고 또 특징별로 해서 외워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